아네,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예, 설산 조반은 들고 오신 겐가? 네, 조반 전이 올시다만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급한 일이라면? 어젯밤 늦게 아놀드 장관 방에 있는 월터 소령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국의 이승만 박사가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박사가? 아니, 어떻게 소식도 없지 그렇게? 며칠 전에 동경에 오셔서 메가더 장군이 마련해준 군용기를 타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미 군정 당국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소? 저한테도 어젯밤에 연락이 온 것을 보면은 사전에 발표 못할 이유가 있었겠죠. 대관절 그 이유가 뭐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군정 당국이 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데? 조선 호텔에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 이승만 박사의 왕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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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이승만 아니, 늘 붐비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 어디로 간 게야? 보나마나 이 박사가 왔다니까 그리들 몰려들 갈 모양이구만. 네, 전부 조선팀으로 몰려갔습니다. 일본의 모략 첩보에 영향을 받은 하지 중장은 해외 혁명 세력의 귀국을 극구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 국무성과 극동사령부가 이승만의 귀국이 미 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끝내는 하지 사령관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때문에 이승만으로 하여금 미 군정 협조 각서를 쓰게 한 것도 하지 중장과 그의 참모들이었다. 이러한 미 군정에 한을 품고 돌아온 이승만은 기나긴 침묵을 깨고 하지와의 첫 대면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아직도 많은 일본 총독부 잔당들을 미 군정 내에서 추방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지금 중국 상해에 발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하루속히 귀국시켜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세워진 지 언 27년. 그동안 임정정청은 중국 대륙을 수없이 유랑했고 요인들의 고초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웠다. 많은 소녀를 중국 땅에 묻고 이제 임정 요인들은 상해를 떠나려 한다. 그나마 김구 주석을 비롯한 15명에게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C-47 미군 수송기가 마련됐을 뿐이었다. 이승만이 돌아왔다고. 사태가 급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이 박사가 인민들 앞에 나서기 전에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박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임시정보다 앞서 귀국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미 군정에 적극 협조하고 나설 것입니다. 만일 이 박사가 미 군정과 손을 잡고 앞장을 선다면 우리 조선 공산당은 어렵습니다. 아니, 이 박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 네? 이승만도 평생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 인민의 정부가 아닌 미 군정이 앞장서지는 않을 게요. 그가 진정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면 아니 그럼 이 박사가 미 군정에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조선의 혁명 가치고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라면 누가 외세의 앞잡이를 하려고 하겠나? 방법은 하나야. 기왕에 만들어진 인민공화국의 주석 자리를 수락하도록 공작과 설득을 펴는 거야. 이승만도 그 야심이 보통이 아닌데 굳이 주석 자리를 마다할 리가 없지. 이강국 동무, 네. 책임지고 추진해봐. 안 되면은 내가 나서겠어. 윤치영? 네. 윤치영 씨가 어제부터 비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설사 우리 쪽에서 이 박사를 늦게 뵙는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구만. 동산이 곁에 있다면 공산당들을 이롭게 할 리는 없겠고. 무엇보다도 미 군정과 협의를 해서 이 박사가 거처하실 집부터 마련해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집이야 서울 장안에서 좋은 집은 모두 외놈들이 쓰던 집인데 외놈들 집은 모조리 건준해서 접수해버리지 않았어. 건준은 이제 불법 단체입니다. 미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건준이나 인공이 어떻게 존속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 군정이 정식으로 해체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요. 건전이나 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들의 활동도 불법화해야만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지. 아직은 미 군정이 우리 조선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완전 장악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군정 고문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군정 고문? 네, 각계 대표들로 군정 고문단을 미 군정 당국이 선발 임명한 미군정 한국인 행정고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의 김성수, 위원회 김용순, 김동원, 이용설, 오영수, 송진우, 김용무,
강병순, 윤기일, 그리고 여운형과 북의 조만식 등 모두 11명이었다. 뭐야? 날 행정 고문에 넣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놈들이 이제 날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군.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아놀드 소장을 만났을 때 미 군정에 협력을 하라기에 우리 건준의 활동을 보장하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나 군정 공보실은 우리 건준이나 인공을 불법 단체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봐 최익한 동지, 예. 어서 기자들 좀 불러줘. 예. 내가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행정고문이고 뭐고 절대 협력할 수 없다는 걸 선언해야겠어. 어서. 설산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미 군정 당국은 우리 한국의 실정을 잘 몰라서 우리가 잘 협력을 해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싫든 좋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니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나가야죠. 고화 송진우. 전남 담양 출신의 그는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 중앙고보 교장,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 기미만세 운동 때는 민족 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옥고를 치루었고, 만국 기독 청년회가 주최하는 태평양 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 이듬해 다시 투옥됐다가 지금은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를 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 군정을 가리켜 그 사람들이 외놈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모양이 미 군정의 고문역을 완강히 거부했구만.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러나 미 군정이 몽양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건준이나 인공을 건드리지 않고 있었을 텐데 몽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다면 미 군정이 글쎄 미 군정의 태도를 좀 더 두고 봐야지. 뭐야? 미군들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현장엔 소용없어. 하지 사령관이나 아놀드 군정 장관을 만나야 해. 그래서 미 군정에 연락 좀 해. 두 사람 중 아무라도 좋으니까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예. 이놈들 이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 말이지. 알위야!
미 군정의 실력 행사가 드디어 건국준비위원회와 소위 인민공화국 건물을 포위 검색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날 건준 간부와 종사원 200여 명이 체포 연행되고 여운형의 1급 참모인 건준 총무부장 최근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첫 미군정 재판에 서게 된다. 이날 미군정이 건준을 기습적으로 검색한 것은 이 땅에 미군정이라는 통치기관이 있음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사실상의 통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날 서울 일각에서 건준과 인공이 미 군정에 의해 해체됐다는 신문 호해와 벽보가 나붙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미 군정이 건준을 포위 검색한 것은 그들이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는 등 사실상의 통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며 결코 건준과 인공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준과 인공 해체를 알리는 신문 호해와 벽보가 나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좌우 세력 간의 극심한 갈등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 사령관과 아놀드 군정 장관에게 연락이 됐어? 정한용 동지가 직접 군정처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어려워? 최근우 총무부장께서도 체포되셨다고 합니다. 최근호 동지가? 글쎄, 미군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구나 건준을 습격하고 사람들까지 몽땅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해야겠구만. 그보다는 그래. 무슨 수가 없겠어? 지금 미 군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게 누군데? 그의 이승만 박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승만? 저도 오늘 아침에 조선호텔을 가봤습니다만 워낙 면담 요청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자면 앞으로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사정을 해보시면. 우남에게. 박사님께서는 환국일성으로 민족 단합을 말씀하셨고 모든 정치단체의 통일을 주장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주창하신 민족 단합은 바로 인민공화국 주석에 취임하심으로써 모든 정파가 박사님을 중심으로 단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도련한 귀국은 확실히 남한 정가의 상황을 급변시켰다. 연일 계속되던 좌우의 갈등과 충돌도 이승만의 귀국으로 일시나마 주춤했고 저마다 이승만을 업으려고 혈안이 됐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어느 세력에게도 확실한 언급 없이 단결 단합만을 부르짖을 뿐 일체의 정치적 행동을 삼가 침묵을 지켰다. 그 누구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제가 평양에? 제가 평양에 가서 누구를 만난단 말씀입니까? 평양에는 김용범이 있고 현준혁이가 건준 평남 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평양에만 가면은 주영아, 이주호 할 것 없이 우리 조선 공산당의 간부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련 군정이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우리 조선공산당이 이현상. 금산 출신의 이현상은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60만세 운동에 참가했으며 조선공산당 경성콤클럽에서 활약, 4차례나 투옥되어 12년간의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박헌영을 추종해왔고 지금은 조선공산당 중앙조직책으로 있다. 6.25 전후 지리산 빨주산의 대명사로 지목되어 왔던 이현상이 바로 이 인물이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에서 아니 소련 영사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평양에 대해 너무 등한한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도 장안파의 최익환이가 서울에 있는 영사관에 찾아와서 평양에 가겠으니 소련 군정에 소개장을 써달라고 했다는 거야. 최익환이가? 최익환이가 평양에 가면은 보나마나 나를 모략해서 저희들 장안파 다시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할 것 아닌가. 지금까지 남한 정계의 주도권에만 혈안이 되어온 박헌영도 미 군정의 위세와 이승만의 귀국으로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따라서 그는 북한의 조선공산당과 합세,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자 이 현상을 북한에 급파하게 된다. 아니 이럴수록 기운을 차리시고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 선생, 그동안 연안에 가 있던 김사령 동지가 어렵게 왔습니다. 모양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연안에서는 언제 떠났소? 보름 전에 떠났습니다. 모양 선생님, 여기 김사령 동지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뭔가? 조선 의용군 만여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이곳 서울까지 진군해 온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려요. 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조선 의용군 만여 명이? 네, 그것도 완전 무장한 채 무정장군이 직접 지휘를 하고 서울에 들어올 것입니다. 무정이가 직접? 네. 김사령은 여운형이 박승환을 연안으로 파견할 때 함께 갔던 소설가다. 그때 여운형은 해외 혁명 세력 중 연안 독립동맹과 손을 잡고 통일 정부를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때문에 조선의용군 만여 명이 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진군해 온다는 것은 지금의 여운형에게 분명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 선발대는 이미 신의주에서 참패하고 돌아가지 않았던가. 서울은 그만큼 정보에 어두웠고 김사량은 얼마 후 인민대표자 대회에서도 조선의용군의 서울 진주를 사실인 양 공표했었다. 모양 선생님, 제가 평양에 가겠습니다. 평양에? 이미 소련 용사관에도 협의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평양에만 다녀온다면은 박헌영 일파는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련 군부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은 모스크바까지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더구나 연안 독립동맹의 김두봉 선생이나 무정 장군을 평양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동지들하고 함께 서울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산당 내에서도 박헌영파와 심한 갈등을 빚어온 장안파 공산당의 최익환은 뒤늦게나마 평양을 방문해서 소련 군정의 지원을 얻어낼 계략이었다. 또한 여운형으로서는 최익환의 평양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해방정국의 선두주자로 정권을 장악하자 했으나 미 군정의 건준 기습과 이승만의 귀국, 게다가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에 의해 위치의 불안을 느낀 여운형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아, 이그라 체포 동지 오셨시오. 여보, 잘 될 것 같구만요. 아니 뭐 이거? 조신성 할머니 말이에요. 당신 조신성 할머니를 여성동맹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시오? 그래서 수락했어? 최원건 동지래 조만식 농원 데리고 고려 호텔에 가셨시오. 틀림없이 이번엔 잘 될 게예요. 조만식? 예. 저번에 최영건 동지하고 같이 한번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조만식, 조신성은 어떻게 하든 우리 편에 내세워야 합니다. 이 노친네들이 북한의 인민들에게는 제법 존경을 받고 있시오. 이 노친네들을 앞세워야 우리 일이 잘 진행될 게요. 그럼 말씀을 나누시라요. 마침 최원건 동지랑 오시는만요. 어떻게 되었어? 조만식 영감 5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조신성 할머니를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자기가 권유해 보겠다 이랬시오. 그렇다면은 조신성 할머니 문제는 해결돼갔구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여맹위원장을 박정희 동지가 하려고 한다니까니 그 기거이 좀. 박정혜가 여맹위원장을 하겠다? 이거나 셰프 동지, 로마네코 사령관 동지에게 얘기를 해서 박정희 좀 어떻게 해보시라요. 부탁합니다. 이거나 셰프 동지. 좋아요. 고당. 예. 내가 왜 임정과 광복군을 얘기하는지 아는가? 그야 우리 삼천만의 법통이 아니겠습니까? 난 깃발을 중요시해. 깃발이요? 깃발은 그 민족, 그 국가의 상징이 아니겠나? 그렇죠. 우리 민족의 깃발은 태극기야. 김이만세 운동 때 우리는 뭘 들고 싸웠나? 태극기를 들고 싸웠지.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혼으로 지켜온 깃발이야. 나는 해외 혁명 세력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외치면서 임정과 손잡고 들어오라고 했지. 임정은 우리 민족의 피와 눈물로 맺어진 태극기 아래 세워졌어. 그러나 여타의 해외 혁명 세력들이라는 것을 보게 태극기는 간대없고 모두가 붉은 깃발이야. 그들은 붉은 깃발을 위해서 싸웠지만 진정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면서 싸워온 것은 임정과 광복군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붉은 깃발 아래서는 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누님, 붉은 물결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련군이 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은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태극기를 들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누님도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이 땅의 여성들이 여맹위원장을 하라시면 여맹위원장을 하십시오. 위원장을? 아, 그거야. 소련 군정이나 공산당이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도 가르쳐야 합니다. 누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맹위원장을 내가? 예. 고당 조만식은 아직도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치안이 확보되면 머지않아 물러갈 것으로 믿었다. 더구나 김일성 등 소련이 내세우려는 조선 공작단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이 자신과 조신성을 앞세우려는 공작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그 누구의 권유 이전에 오직 조국의 장래를 걱정한 나머지 순수한 열정으로 조신성을 설득하게 된 것이다. 전국의 여성 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오도 여성들에게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오도 각계각급 여성 대표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조국 혁명의 위대한 선배이자 우리 조선 여성의 진정한 지도자 조신성 동지를 우리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어봐요. 흔들어봐요. 힘이 만세운동 때 외놈의 총칼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조신성은 결국 고당 조만식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선여성동맹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된다. 사실 북한의 조선여성동맹이 조직되면 당연히 그 위원장직은 자신이 맡으리라 믿었던 박정희에게는 커다란 불만이었으나 소련 군정의 만류를 받고 일단 조신성 추대의 앞장을 서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후일 조신성이 남하한 후에야 위원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이로써 김일성의 조선 공작단은 북한에 대한 공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용군 선발대가 신의주에서 쫓겨나자 분노를 참지 못한 무정이 자신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 담판을 하던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자신이 직접 평양의 실정을 확인코자 신의주로 향하고 있었다. 소련 군정과 평양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무정의 이 같은 위험한 행동은 또 한 차례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택동 동지께서는 주보중 동지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오. 더구나 소련 국경을 넘어간 항일 영군을 모아 훈련을 시키고 소련 국동군과 큰 유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더없는 공적이었소. 감사합니다.
뭐잖아. 중서 국경지대에 있는 성 하나를 맡으라고 하실게요. 영광입니다. 그건 그렇고 얼마 전 조선 의용군 선발대가 신의주에 들어갔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고 계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소련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됐소. 보고를 받으신 모택동 동지께서도 몹시 불쾌하고 생각하고 계시오. 하지만 소련은 알고 있어. 과거 주보중 동지 밑에서 훈련을 받은 김일성이라는 자를 내세운다는 것도. 그러나 김일성이가 우리 중공을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점도 알고 있어. 그러나 모택동 동지께서는 무정 동지를 내세울 생각인 것 같소. 주보중 동지. 예. 평양에를 좀 다녀오셔야겠소. 예? 그것도 극비리. 아이고 어서 오시오 정동지. 인사하시오. 주보중 동지요. 말씀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정명향 동지는 그동안 장개석 군대 호종남 사령관의 참모로 있었어. 호정남? 호정남이라면 국부군의. 그렇소. 그 국부군에 우리의 공작원으로 들어갔었어. 예. 우리가 대륙에서 그 막대한 화력을 지닌 장개석의 국부군에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기 이 정명향 동지와 같은 유능한 공작원이 요소요소에 베껴서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 이번에 주보중 동지가 평양에 가실 때 이 정명향 동지를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김일성에게 붙이시오. 아시겠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정동지라면 우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게요. 정명향은 이미 18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고 중공군 첩보 활동에서 인정을 받아 오랫동안 서안지구 중공정보기관의 총책으로 일해왔다. 더구나 중국 국부군 정예부대인 호종남 사단의 침투 공작 업무의 수완을 인정받았다. 연안 독립동맹에서도 정명향을 중국인으로 알고 있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왔다. 1950년 서울에서 체포될 때는 성시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장차 이 인물의 등장으로 북한 사회는 또 다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최영건 동지, 어서 오시라. 김정숙 동지 나와 계셨구만요. 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 안동에 나가 있던 우리 첩보원들로부터 경무사령부로 연락이 온 모양이던데. 이거 보라, 님전 들어가서 준비해야 돼. 난 뭐 알면 안 되는 일이야요? 안동에서 무슨 연락이? 무정이가 피양에 오겠다고 안동에서 떠난 모양이야. 무정이가? 예, 이거 또 골치 아프게 되시다. 그렇다고 골치 아플 걸 뭐 있습니까? 아니 무정이 그 사람이 피양에 오갔다고 할 때는 기만한 각오를 하고 올 것인데. 기름, 목숨 걸고 뒤로 오갔다는 것이겠지. 기렇디요. 조선의용군 선발대가 그렇게 당했는데 무정이가 그냥 백기 들고 들어오갔습니까? 기건 걱정할 거 없이요. 아니
김책 동진 무슨 묘책이라도 있다기 말했네까? 무정일에 들여오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은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걔 들어오겠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네. 무정일에 들여온다면은 신의주로 들어올 텐데 압록강 소련군 국경 수비대가 통과를 안 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를 안 시켜? 그때 조선의용군 선발 때처럼 기자리에서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면은 못 들여오디. 더구나 조선의용군 전체가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영건 동지, 예. 김택 동지 말씀대로 붉은 군대 압록강 경비대 연락해서리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하자고요.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니.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번 일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요. 조선의용군이 기처럼 당하고 갔는데 무저희가 직접, 그것도 무장 병력도 없이 단독으로 온다는 건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변화라면은 모택동 동지와 스탈린 대원수 동지와의 밀약이 있다든가.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최영건 동지, 빨리 이그나체프 동지를 찾았어 로마넨코 사령부로 보내게 해주고 그 진위를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무정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결행한 것이었다. 무정이 소련 군정의 양해도 없이 압록강을 넘으려 하는 것은 원래 그의 무모한 성격 탓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중공군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믿은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평양에는 이미 수많은 자신의 부하가 비밀리에 깔려 있고 북한 전역에는 한인 중국 공산당원이 많다고 믿었으며 또한 김일성 등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짜 말기라. 야야, 백현아 미키야. 아 미키라니까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무정이가 평양에 들어온다고 난리 났습니다. 어디 매석이란 난리가 났어. 야, 저 서철이 네가 말해보라. 지금 평양 거리마다 무정장군 만세, 조선의 영웅 무정장군 환영하자. 기각 뭐이라더라? 뭐 일단 벽보가 사방에 붙어있다고만 기래요. 아니 기딴 것을 보고도 그냥 들어왔네? 이보라고요. 길에서 나하고 서철이래 당장 정무사령부로 달려가서 몽땅 떼팽개치라고 했쇼. 잘했어. 역시 최연이구만. 아마 지금쯤 다 떼팽개쳤을 거고만 기래요. 야, 이러나 저러나 그 무정이대 들어오면 그 어카디오? 아, 기간 걱정할 거 없어. 기래요? 난 그 지난번 조선의용군 선발 때보다 그 무정이가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무정이는 압록강 다리를 못 건너와. 아니 와 못 건너옵니까? 거기는 붉은 군대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으니까니. 오, 길티 길 가면 되겠구만 기래요. 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이그나체프 동지래 로마넨코 정치사령부로 갔으니까니 곧 무슨 연락이 오갔지.
북한을 점령한 소련 제25군 사령관은 지스차코프 대장이었지만 실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김일성 정권을 탄생시킨 정치 공작원은 바로 이들 세 사람이 그 핵심이었다. 로마넨코 소장은 제25군 민정관리국 총국장이었지만 북한의 정치 문제를 총괄하는 본산이라 해서 로마넨코 정치사령부라고 칭했다. 로마넨코 정치사령관은 남한에 있어 아놀드 군정장관에 해당된다. 레베데프 소장은 제25군 행정국장이었지만 사실상 북한의 모든 정치 문제를 기획하고 특히 민간 정치 단체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말하자면 레베데프가 기획 지도하는 문제들을 이그나체프 대저가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해방 전 소련 연해주 부근 포리모리 지역에서 북한 점령 계획에 참여했던 정치 군인들로 남한에 있어 미군정을 주도하는 순수한 전투 보병 출신들과는 판이하다. 이들이 북한에 오자마자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가 조선의영군 선발대를 추방하는 일이었고 이제 다시 이들에겐 무정의 입국 문제와 더구나 전 88여단장 주보 중의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Zapraszano Stavropol Chespol Army by Jeep Karev. 무슨 소리야? 조선어영군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선어영군의 무장을 해제하라는 상부의 명령입니다. 권총을 이리 주시죠. 너 조선 사람이지? 네. 그렇다면 내 얘기를 똑똑히 전해. 난 중국 공산당 제8로군 포병사령이야. 네? 8로군을 몰라? 8로군 포병사령이다. 그 말이야. 이걸 봐요. 위대한 스탈린 원수 동지의 표창장이에요. 이때 소련 국경수비대가 무정을 쉽게 통과시킨 것은 과거 조선의영군 선발대와 같은 집단 병력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더구나 무정의 존재는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방심의 결과였다. 반갑습니다. 네. 네. 내가 곧 평양으로 갈 거니까니. 반갑습니다. 기대 같이 네. 가자. 어? 들리면 어떡해? 아, 길어. 김일 비서동지. 와, 무정장군이래 팀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로 뒤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미? 방금 경무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시오. 니구나. 무정이는 불구군대 국경수비대에서 돌려보내려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조금 있으면 신의주에 도착할 기야요.
야, 날 내 평양 좀 불러봐라. 아니 붉은 군대 압록강 경비대가 와 무정이를 그냥 통과시켰냐 기말이야요. 뭔가 잘못됐겠지. 아이 그렇다면은 신의주에서만이라도 잡아서 돌려보내면 되겠구만 기래요. 신의주? 예. 아 이번엔 수천 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정이 혼자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동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신의주 보안대에 연락해서 직접 체포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좋아요. 기릅시다. 야, 이 문정이네 이 말포가 지금 새끼. 저 최원권 동지에 오십니다. 됐어. 무정이를 신의주에서 환영하라기로 했는데 무정이가 신의주를 그냥 통과해버린 모양입니다. 이밀이 그 갔나 그? 이제 싫든 좋든 피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근하 체포동지는 뭐 하고 있는 게? 내일 아침 일찍 모두 나와 같이 로마네코 사령부로 갑시다. 기하고 최원 동지하고 서철 동지는 지금 당장 김두봉 영감한테 가보라고요. 김두봉? 아니 그 영감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왜 그 저 대동강 근방에 외놈 2층 집 하나 얻어주지 않았어? 모르긴 몰라도 지금 최창희, 김창만 동문에 모두 거기 있을 게야. 무정이도 폐하에 들어오면은 길이 갈 게야. 그 넌감 집에는 우리 첩보원 김천석이라 가 있어. 그러니까니 집안에 들어가들은 말고 그들의 동태를 잘 파악하기요. 소련 군정은 조선의용군 선발대가 추방되고 난 후에야 김두봉 등 소위 연안독립동맹 간부들을 평양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소련 군정은 대동강변 일본인 가옥을 김두봉의 거처로 마련,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이곳이 사실상 연안파의 본거지가 된다. 무정 장군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어. 내가 이곳 평양에 온 것은 조선의 실정을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온 것이지 이곳에 있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신단 말씀이요? 물론이죠. 조선의용군 동지 수만 명을 두고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 선발대가 신의주에서 만신차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무정에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무정은 조선의용군 선발대가 당한 처절한 참패에 치를 떨며 들어왔다. 그러나 무정은 조선의용군 정진의 오판을 했듯이 소련군이 머지않아 물러갈 것이며 그땐 김일성 패거리도 사라질 것이란 또 한 번의 오판을 했다. 우리 조선의용군이 이런 꼴을 당하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난 태양산에 있는 우리 조선의용군 동지들에게 전투 훈련을 명령하고 왔습니다. 난 곧 거리로 돌아갑니다. 아니 저자 누구야? 예. 저 동지는 제가 데려왔습니다. 전에 우리 저 삼전구에 있다가 평양에 들어왔는데 원래 평양 출신이라 평양지대 발구해서 이곳 주석 동지의 심부름을 하도록.
사람이 아주 영리해요. 나와 있으라. 지난번 조선의용군 선발 때를 신의주에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만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니 조선의용군 사령 무장이도 당연히 만주로 되돌려보내만 합니다. 사령관 동지, 무장이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무장이는 지금 많은 부하들을 평양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기간 평양 거리에 무장이 환영 벽화가 붙어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정이를 체포해서 집어넣든가 아니면 만주로 추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련 군정은 조선의용군 사령 무정의 귀국보다는 주보중의 평양 방문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었다. 주보중은 소련군 88여단장으로 대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소련 최고 훈장인 레닌 훈장을 받았다. 더구나 주보중은 앞으로 중소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인물로 소련 군부가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김일성 등은 주보중의 평양 방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동지들, 그보다도 과거 88 여단장 주보중 동지가 왔습니다. 아니, 주보중 동지가 피양에 왔단 말입니까? 그랬어. 소련 군정이 아직도 김일성 일파의 공식적인 활동을 시켜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 주보중과 정령향의 평양 방문은 크나큰 파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어서 오시라요, 주보중 여단장 동지. 반갑소, 김정수 동지. 근데 오기 연락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여단장 동지를 오시는 것을 알았으면은 평양시민 몽땅 나가서 환영을 해드릴 것인데. 나는 이번에 개인적인 용무로 왔소. 예. 88 여단 동물에 알면은 금방 달려올게요. 어서 들어가시라요. 내래 곧 연락해 보겠습니다.